워드아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받으셨다면 있으실 거예요. 워드아트의 경우에는 글자를 이미지처럼 인식을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씩 하나의 블럭에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글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지금 워드아트는 제공이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은색과 금색만 제공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 요거를 기본 오브젝트로 바닥에 깔아도 되고,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상단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캐릭터 위에 풍선처럼 띄울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활용하시기 나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드아트를 한번 바닥에다 깔아볼게요. 저는 웰컴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금색으로. 클릭하고 찍었죠. 이렇게 웰, C 하고 찍고 O 하고 찍고 M 하고 찍고 네, 이런 방식으로 글자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걸 기본 오브젝트로 넣었고요. 상단으로 넣게 되면 아까처럼 인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간판처럼 그런 역할을 하겠죠. 텍스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텍스트 오브젝트는 그냥 추가 버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추가를 한번 눌러보면 바로 여기 글자를 쓰는 란이 나옵니다. 팝업이 뜨죠. 여기에다 한번 글자를 써볼게요. 달샘의 비밀 공간이라고 설명을 적어 보았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도장으로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글자를. 근데 보면 글자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가 확인이 안 되죠. 제가 여기 창문에다 찍어 볼게요. 그리고 글자의 색도 흰색으로밖에 지정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달샘의 비밀 공간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네, 이렇게밖에 안 뜹니다. 그래서 한계가 좀 여러 가지로 있어서 이렇게 텍스트 오브젝트를 활용하실 때에는 그냥 이 한계치를 감안하고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건 어떨 때 쓰냐면 안내 표지판 같은 데 위에 그게 무슨 안내인지를 더 정확하게 빠르게 안내가 필요할 때 네, 그냥 붙박이로 글자를 써두는 역할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굳이 저는 넣지 않을게요. 이 텍스트 오브젝트는 할 때마다 이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한두 번 정도까지는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그 글자가 복제가 되는데요. 이제 일정 수준이 지나면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이 있다. 네, 그것을 감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 한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업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많이 활용했던 것들은 그냥 기본 오브젝트였어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기본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물이 여기 주변을 지나다니면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책상을 건너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동선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지나다닐 수 있는 수준의 물건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천장 위에서 아래로 내리워진 조명이라든지 가랜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인물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천장에 설치됐다는 약간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상단 오브젝트를 활용한 예 한번 보여드리고 그것이 실제로 플레이 모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단 오브젝트 클릭을 하고요. 저는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를 좀 활용해 볼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카페 오브젝트를 받으셨으면 거기에 천장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동그란 조명이 있습니다. 나의 오브젝트 안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펼쳐 보시면 이렇게 긴 조명과 작은 조명이 있어요. 짧은 조명이 있어요. 저는 이걸 상단 오브젝트를 통해서 긴 조명을 설치해 볼 건데요. 여기 가운데 라운지 공간이 있잖아요. 초록색 카페트가 깔려 있는 동그란 이 공간 위에 천장에 마치 이제 조명이 달려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려고 해요. 근데 이거 조명을 너무 낮게 달면 이렇게 방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걸리겠죠? 네, 그렇게 걸리지 않도록 좀 높게 설치를 해볼게요. 지금 실제로 천장이 여기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가정하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대보니까 저는 좀 길고 컸으면 좋겠거든요, 조명이. 그래서 크기를 150 정도로 맞춰보고 이쯤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치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하나는 짧은 조명을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공간 위에 조명이 달려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지금 상단 오브젝트로 쓰셨기 때문에 여기 상단 오브젝트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삼각형이 인물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플레이 모드를 작동해서 돌려보게 되면 제가 지금 저장을 해볼게요. 우측에서 저장을 하고 저장 후에 꼭 플레이를 다시 하셔야 돼요. 플레이를 해서 자, 플레이 모드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웰컴처럼 우리 아까 기본 오브젝트로 넣게 되면 이제 인물이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위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이런 의자들처럼 이렇게 인물이 올라갈 수 있죠. 이것도 책상도 설정하기 나름인데 사실 이렇게 책상을 오브젝트로 만들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지만 여기를 타일 값을 지정을 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아까 만들었던 조명 한번 지나가 볼게요, 제가. 지금 인물이 어떻게 돼 있나요? 마치 천장 위에 조명이 드리워지고 얘가 지나가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요것이 바로 상단 오브젝트의 특징입니다. 네, 지나갈 수 없는 혹은 앉거나 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애들은. 네. 이런 지점들을 참고해서 기본 오브젝트와 상단 오브젝트를 좀 구분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기본 오브젝트에 해당이 되고 지금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상단 오브젝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일 효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스폰이라든지 통과 불가 영역이라든지 조금 더 내밀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